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중구청장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8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5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부산을 아세안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예술 작품들이 서동 전통시장에 마련된 작은 미술관에 전시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작가이자 관람객으로 참여한 전시회 현장을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부산을 아세안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부산 설립이 주요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부산의 특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부산이 아세안 경제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의 기간 중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이 보여준 블록체인, 핀테크, AI, 5G 기술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 기간 중 정상들에게 한아시안 스마트시티 포럼을 제안했고 부산시가 주도해 설립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도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아세안 패션위크,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 등 이번 정상회담 기간 부산에선 다방면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행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 방면에서의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부산 아시안 주관을 개최하고 아시안로로 명명한 아시안 문화원 주변을 아시안 국가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한아시안 영화기구 R4 설립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아세안 유학생을 지원하고 아세안 국가와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산에서 창업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젊은 인재 육성과 교류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27일 밤 9시쯤 해운대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원룸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전제품 등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고 싱크대 위에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는 점으로 미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 외부 균열 공사 중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진구 당감동 일대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감동 일대 2천여 세대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도로에 설치된 14m 높이에 설치된 전자개폐기가 까마귀떼에 의해 합선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 3억 8천여만 원만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일 동래구의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행감에서는 BRT 구간 보행 환경 개선과 동래교 확장 공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동래구의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 3월 구정 질의를 통해 지적된 BRT 구간 보행 환경 문제가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당시 주순희 의원은 BRT 구간 내 횡단보도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휠체어로 다니기 어려운 높은 경사에 바퀴가 빠질 정도의 배수구 간격, 그리고 곳곳의 단차도 문제였습니다. 주 의원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상태 그대로였고요. 여전히 장애인분들은 거기를 못 지나가는, 그래서 그 한양 아파트 앞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우리 그 충혈대로 있는 각각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의 단차 때문에 못 갔던 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왜 시정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받았지만은 거기 하자가 됐다면은 그럼 하자 보수로 가능한데 지금 원천적으로 그 시공 자체가 막 특이 일부는 또 맞는 구간도 있고 또 높은 구간도 있고 막 그래서 저희들 합동 점검을 해서 빨리 좀 뭐 요청을 했는데도. 이에 주순희 의원은 동래구로 이관된 BRT 구간은 구가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동래교 택시 추락 사고 이후 추진된 진입구간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당초 중앙대로에서 동래교로 진입하는 구간은 급하게 꺾여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동래구는 사고 이후 올해 안에 교각 확장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임 의원은 공사의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교각을 계속해서 확장 공사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쯤 할 계획인지. 건설과는 구비 4천만 원을 확보해 용역 중에 있고 시비로 6억 원이 교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청과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설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이 지금 뭐 다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신속 집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금년 12월에 아마 발주를 시킬 겁니다. 발주를 시켜서 그러면 내년 봄에는 공사 들어갑니까? 뭐 발주하면은 가시설하고 해가지고 바로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수개월 전 요구된 개선 사항이 또다시 언급된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수영구의회 제219회 정례회가 지난 20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운영 이틀째.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첫 질의는 밀락동 회센터 공중화장실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원 지원안이었습니다. 공무 집행 과정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개인 과장이 기소된 분이 혼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지 않을까. 당사자인 우리 직원 네 분께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선임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해주도록 이미 고지도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구의 재정 신속 집행 실적이 전반기 44%로 목표인 55%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무산돼 사업비 120억 원이 빠진 탓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시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밀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저는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변공원에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연장도 만들고 옥상 녹화도 해서 그 카페도 만들고 거기가 바다 뷰가 좋습니다.
특위는 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이 내년부터 학교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단장은 그동안 학교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다 보니 불효 불급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조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4일까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2차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예산안과 지역화폐 발행 등 조례 동의안 27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영구 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수영구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수영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살림살이 비용은 올해보다 14% 오른 3,152억 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CJ 헬로 부산방송이 기장군 새마을분협회와 함께 28일 오후 정관읍 노인복지관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 5개 읍면 새마을분협회 봉사자와 CJ 헬로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모두 1,050포기의 사랑의 김치를 담궜습니다.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는 기장군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과 부산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배추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좀 작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헬로 TV 방송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한 세대라도 더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 게 참 기쁨이 배로 되었고 올 한 해 참 따뜻하게 잘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김치 담그기뿐만 아니라 김장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보는 김장 골든벨이 펼쳐졌고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가수 김유선 씨가 재능 기부로 나서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CJ 헬로 부산방송 사회공헌 캠프는 기장군 노인복지관과 일광면 노인복지관의 배식봉사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영도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도구는 도시재생과 문화공간 창출로 탈바꿈하고 있는 원도심의 모습을 연인의 데이트 코스에 녹여 보여주는 부산 커플 구조대 원도심 투어라는 작품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도구는 이번 수상을 비롯해 올해 정부기관 주최 영상 공모전에서 3회에 걸쳐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구 삼복도로에 위치한 수정아파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수정아파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공연하고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 포트락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화로 생긴 빈 공간을 미술 전시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서동 전통시장 내 위치한 서동 작은 미술관에서는 주민이 직접 도슨트가 되고 또 작가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고 전시회 관람객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미술관에서의 특별한 전시를 차선영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현실과 또 현실 이상의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실제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실제와 다른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빛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김덕희, 박자용 작가의 빛을 공간 속에서 체험하는 설치 작품이 서동 작은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작품 설명은 전문 도슨트가 아닌 주민 도슨트가 담당하고 전시회의 주 관람객은 서동 작은 미술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작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그걸 보시고 스스로의 감상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감상을 친구와 혹은 이웃과 함께 감상을 나누어 보는. 주민들은 전시회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쁜 스티커를 붙여가며 거대한 빛나는 우주의 별빛을 완성합니다.
한켠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저마다의 개성으로 그린 주민들의 자화상이 전시 공간을 메웠습니다. 작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년도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굳이 전시관을 가지 않더라도 내 집 앞에서 시각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업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작품이라는 전시의 형태를 띄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했던 것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 주민들이 모델이 된 인생 기록 사진전에 이은 올해의 마지막 전시. 이웃과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적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9일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부산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 8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간 OK 1번과 시민토론 온에어 코너에서는 온라인 인구정책 토론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부산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화 의원은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책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한때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드디어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립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문화오페라단의 장진규 단장 그리고 성악가 조윤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직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이 오페라 하우스 정책 이런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장진규 단장님, 먼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북항 재개발 단지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수개월 만에 사실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시 재개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간의 과정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오페라 운영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가? 네. 그 공사가 4개월 정도 중단이 됐던 이유들을 좀 보면 무대 확장 또는 무대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추가 굴착 또는 300석 정도의 그 퍼포먼스 홀에 관한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페라 운영협의체의 기술분과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특별히 지난 8월 부산문화회관의 이용관 대표님을 문화시설 총괄 매니저로 선임을 해서 민간 전문가 9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오페라 하우스를 더 잘 짓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간에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다목적 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오페라를 주로 하는 극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번에 재추진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나가야 될 방향을 확정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환 성악가께서는 어쨌든 현장에서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술가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그 논의가 됐던 뭐 추가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퍼포먼스 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걸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실 수 없으셔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그 전문가이신 9분이 모이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이걸 나중에 주체가 되는 그 오페라 하우스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가 되면 예. 거기에 맞춰서 그 홀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셨고 그러나 좀 큰 거지로 3가지를 하셨는데 다목적 홀 여러 가지 예. 목적으로 하는 것과 블랙박스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데는 통영에 있는 아트홀에 그 큰 홀 말고 또 조그마한 홀이 블랙박스라고 해서 정말 깜장으로 다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다 돼 있고 내부가 말이죠. 그렇죠. 내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그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블랙박스 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콘서트 홀.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오페라를 전용으로 하는 극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는 이 위원회에서 입김이 뭐 강하셨든지 아무튼 고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하신 거는 벌써 큰 방향은 정해놓고도 예. 그 작은 홀 방향을 못 잡는다. 이거 좀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쨌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혀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오페라 전용 극장에 있는 작은 300석 홀은 예. 또 다른 오페라를 위한 홀이어야 되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루어지는 공연이 저희들이 그랜드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예. 큰 규모의 오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실험적이고 또 이렇게 또 작은 사람들과 아니면 또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오페라들은 또 규모들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오페라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 뭐 그렇게 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 입장으로서 성악가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네. 단장님, 사실 지난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공론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공론화 이 얘기가 나왔었고 재검토가 진행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됐었는데 그간의 과정들을 좀 돌아본다면은 참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에 오페라 하우스 재개의 문제는 결국 이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공사비 마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해 버리지 않았는가. 네. 그러면 부산시는 과연 새 시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롯데그룹의 1,000억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부금은 목적성 기부금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1,220억이라는 시비를 마련해야 됐고 국비로 280억을 마련해야 됐었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1,220억과 국비 280억이 조금 확정지어지지 않은 모호한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하지 않게 됐었더라면 137억 정도의 금액을 미리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받았던 그 목적성 기부금 1,000억을 롯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 BPA와 협력을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BPA의 영향이 아니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비교 분석표를 보면 1,000석 이상 극장이 부산시의 소유 현황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0석 이상 극장이라면 1,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에는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도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는 17%, 충청남도는 15%를 전국 비율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부산은 4%. 그래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나름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는 그렇죠.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장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얘기인데 서울이 73%, 대구가 61%, 울산이 57%인데 부산은 공연장 가동률이 82%입니다. 공연장은 적은데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 문화예술인들이나 예. 공연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이 공연장들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공연장 인프라는 최하위다. 예. 그렇다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이런 공연장 인프라는 확충해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충이 왜 안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계획한 것을 네. 오페라 하우스를 10년 전에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어서 이것이 적재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네. 아주 많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민단체에서도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해양수산부와의 그런 실시협약이 무효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적당히 좀 정리가 됐을까요? 오페라 하우스 무상임대가 다 그 종료가 된 다음에 네.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참여연대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님께서 임시회의에서 시가 오페라 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그냥 기부 체납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국가에 체납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에 그 잘 해놓은 걸 뺏기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괜찮다. 유권 해석이 잘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거를 오페라 하우스는 좀 안 지었으면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그 덕에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자꾸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잘 설명하고 나가겠다라는 방향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소통 부족이 자꾸 나오고 재원 문제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공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짓도록 하겠다 이런 시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예. 결론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참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다 정리하고 네. 가는 과정이 그렇죠.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단장님 그러면은 이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하면은 우리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부산의 문화 지형도의 좀 변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오페라 하우스를 두고 저는 문화 산업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페라 하우스는 그냥 단순히 오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무대 미술, 또 무대 제작, 또 영상, 음향, 조명, 그리고 성악가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합창단들 이렇게 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네네. 그렇다면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패션 디자이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페라 의상을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또 나는 영상 IT 쪽인데 홀로그램을 사용한 연출이 만약에 오페라 무대에 일어난다면 영상 IT와 접목된 오페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부산은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은 전국적인 도시인데 이거와 연계 또는 부산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문화 산업이 부산의 전체적인 모든 지형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는 부산 이 문화 산업을 통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또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졸업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참 이게 운영 비용을 근데 아까 장진규 선생님 말씀을 참 좋게 해주셨는데 저도 참 동의하는 것이
문화 사업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그 사람들의 지적인 것들이 너무 높아지거나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지만 문화를 통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별도 법인을 세워서 그것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 한 약 151억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 운영비가 지출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인건비, 경상비 하면 각각 한 60%에 가까운 것들이 되는데 자체 사업을 한 40% 하셔가지고 6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공공지원금이 이제 한 거의 60% 59.4라고 써 있는데 90억 원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비용을 들이셔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부산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곳을 통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하신 문화 사업이 되는 부산에 가니까 뭐 있디 이러니까 뭐 자갈치 시장 가고 회 좀 먹고 그러면 됐지 뭐 다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그런 오페라라는 걸 보니까 도시가 새로 보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 시민들, 부산 사람들, 부산 예술가들 그리고 또 찾아오는 분들을 통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이제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만 두드릴 수는 쓰면 없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서관이나 그 저희들 필요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막 몇천억 든다고 막 너무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사실 그 정도 들지 않는 건물이 있을까? 그리고 그 건물을 들어섰는데 무슨 국제금융기관처럼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문화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참 그 매력적인 장소이거든요. 그곳에만 가면 미술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그 모든 그런 무대 기구라는 것인데 점점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걸 다 거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지금 151억도 어떡하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무조건 다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 또 거기에 더욱더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그리고 또 수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음악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지 싫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약간 정신적인 한숨을 쉬는 쉼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하려면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들 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완공만 기다리게 됩니다. 앞으로 또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2022년에 지금 개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 작품은 뭘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개관 작품을 만들려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게 점프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지금 미국의 전용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연극이 미국에 가서 전용관을 가질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오페라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오페라 하우스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 그 소프트웨어에 부산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연한 성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좀 연이어지는 의견인데요. 지금 자료화면들이 나갔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오페라를 연구하고 연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2년이 이제 개관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2년 다 가서 갑자기 연습을 해서 툭하니 내놔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상주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발레단 정도는 꼭 있어야 그분들도 하고 만들어지고도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시행착오와 나쁜 것과 이거 다 합쳐서 겪어보셔야 그 다음엔 정말 새 단체가 연합돼서 꼭 한 단체인 것처럼 움직여질 수 있고 다른 단체가 협조를 부탁할 때도 같이 그것을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좀 제일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끔씩 이제 부산시에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에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그 오페라 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악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3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1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몇 달을 준비한 음악단체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부산시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는데 가서 보니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야 라고 말하려면 준비가 분명히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 이미 작은 도시까지 작게는 뭐 몇백 석이지만 거의 1000석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오페라 하우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고 제2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실 오페라 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진정한 오페라 하우스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연주를 할 연주인들을 좀 미리 육성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재개가 공사 재개가 결정이 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9일 오후 2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공동주택 관계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드림스타트 행복 두드림데이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5시 2019년 보육교직원 무비데이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2시 반여동 일대에서 오늘 하루 대청소에 참석합니다. 11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29일 금요일 부산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강원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맑고 동해 남부에서는 비가 오겠는데요. 파도도 0.5에서 2m로 높지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점차 구름 많다가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